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말할 수 없어 말하고 싶은데 속마음만 들키는걸. 네, 오늘장 윤지의 송은 카드캡처 체리의 노래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오늘장 윤지의 초이스는 웹툰 관련해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제 나이에 대해서 속이고 싶지만 저는 웹툰보다는 확실히 만화를 보던 세대라서 웹툰 하면 이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장 윤지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도 악재도 함께하는 웹툰주, 그런데 주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다면 오후장에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강한 종목은 핑거스터리로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며 거래를 마쳤고요. 와이랩과 미스터블루, 조이시티,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원미디어라던가 DNC미디어, 미투온, 수성웹툰, NHN까지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웹툰 관련된 종목들 어떤 이슈를 들고 있는지 강한 이유부터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사실 어제장부터 불어왔던 오라이언 폰풍입니다. 메타에서 100g짜리 AI 안경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이걸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오면서 폰풍이 불려왔었죠. 어제도 사실 강했었는데 어제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강했다 보니까 조금은 밀려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메타 플랫폼, 안경처럼 쓰는 AR 기기 오라이언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어떤 스펙을 들고 있는가 한번 제가 주목을 해봤습니다. 무게는 98에서 100g 정도 되는데요. 일반 뿔테 안경이 40g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 뿔테 안경의 한 2배 정도의 무게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랑 대비를 해본다면 6분의 1 수준이라서 확실히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인 것 같고요.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카메라 2대가 포함되어 있고 카메라 7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손으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안경에 그리고 마이크로 LED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오늘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들까지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데요. 보신다면 오늘 관련된 종목들 모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상한가 2종목이 나왔고요. 자이언트 스템, 맥스트의 상한가, 그리고 MP나 버넥트, 알차라의 급등세가 보였었고 증강현실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아무래도 콘텐츠를 소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라던가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이 안경을 쓰면서 볼 수 있다라는 점이 훈풍으로 다가왔다라는 점 정리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였습니다.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이 개막을 했고요. 9월 29일까지 성수동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신다면 웹툰계 아카데미상을 표방한다라고 하면서 웹툰 종주국인 한국에서 처음으로 특화 종합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월드 웹툰 어워즈 대상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서 지금 내용이 나온 게 내년에 만화와 웹툰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을 295억 원 편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올해 대비 46억 원 증대한 수치다라고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쪽에 힘을 싣겠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유 체크해 보시죠. 네, 그리고 확실히 지금은 주가가 저가 매력도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웹툰 업종의 투자 심리는 약화된 상태입니다. 관련 테마 기업 전부가 연초 대비 30% 이상 지금 급락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연도별로 정리를 해봤을 때 21년도가 가장 주가 흐름이 강했었고 지금 22년, 23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합산 매출액 대비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9월 달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저가 매력도가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지난해 웹툰 수출을 봤을 때 9년 만에 38배 증가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 웹툰 수가 진출 1년차 대비 38배 증가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웹툰 시장의 규모도 확실히 커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간만에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종가를 본다면 10.91% 급등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웹툰 종목들로도 시세가 좀 쏠리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이슈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로 담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악재들도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보신다면 주가 반토막, 네이버 웹툰 투자자들 화났다.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테인먼트 조금 전에 주가 흐름 보여드렸는데요. 최근에 공모가 대비 반토막에 대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장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웹툰 엔터가 IPO 당시에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고의로 숨겼다라는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고 수익이라던가 IP 비즈니스 수익 둔화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요. 원화와 엔화 수출이 달러보다 약세인 탓에 수익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웹툰 엔터의 전망에 대해서도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점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 지표인 월간 활성 이용자 그리고 또 월간 유료 이용자를 봤을 때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용자 한 명당 월 평균 결제액도 전년 대비 거의 10%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예상치 역시 애널리스트 평균 예상치보다 밑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늘은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지만 악재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체크를 한 번 더 하셔야겠습니다. 웹툰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세를 화려하게 낼 수 있는지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지 이 시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뵙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어제와 오늘의 공통점을 찾자면 다시 한번 메타가 이제 AR 글라스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도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오후장에 웹툰주로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리고 있길래 AR이랑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시장이 어제는 지수가 종가까지 강했고 오늘은 좀 장 초반에는 버티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장 후반으로 갈 때 그 일본의 선거 결과가 네.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조금은 아쉽게 흘러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뭐 여기에서 깨지는 장이라고 하면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다 빠졌을 건데 그렇지 않고 재료를 찾아가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주라든지 이쪽이 무거워지니 이 수급이 빠져서 재료가 있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가는 모습이었고 그 와중에 그 AR, VR 기기 같은 경우 이번에 글래스 형태 같은 경우로 출시가 되면서 관련해서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뭐 웹툰과 관련된 종목 이런 쪽들이 강했어요. 장 막판으로 갔을 때는 뭐 아침부터 상한가에 한 2종목 정도는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이후에 시세가 나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워낙 뭐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빠져 있기도 했고 그러면서 모멘텀이란 게 더해지니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시세의 연속성이 있으려고 하면 뭐 침투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죠. 인구의 대부분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의 10분의 1 정도 우선은 이 글래스 AR, VR 기기가 침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디바이스라는 기기를 놓고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10% 정도 침투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시장에 대해 불안감이 있을 때 수급은 개별주로 쏠린다라는 점이고 그 개별주로 쏠림 현상은 재료란 게 새로운 게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재료 같은 경우가 시세가 단발성이 아니라 뭐 중장기 형태로 가기 위해서 뭐 여기에서 저점 대비 2배 이상 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10%의 침투. 그 구체적인 10% 수치는 스마트폰 인구 대비해서 10%의 침투가 나타나면 주가의 연속성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쪽으로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일본 총재,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 이시바 전 간사장이 선출이 되고 나서 오늘 해외 증시 흐름을 보면요.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고 니케이 종합지수도 그렇고 2%대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증시만 오늘 좀 못 갔다, 소외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급적인 차원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는 점 전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웹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몇몇 종목들은 보니까 9월 초부터 움직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포착을 그동안 좀 못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움직였다 보니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웹툰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손실권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손실권이실 거예요. 아마 시세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뭐 대표적인 종목들 보더라도 한 이틀 시세 났는데 이틀 사이에 한 3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최근에 5월부터 보유를 했더라도 이제 아직 손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세가 날 텐데 그랬을 때 이제는 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쉽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밀려요. 밀리고 나서 손절이란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손실을 보고 있다가 시장이 살려주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든 해서 보유하고 있는 단가 비슷하게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일부라도 줄일 수가 있어야지 다음에 또 그런 액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살려준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단가 비슷하게 올라오시면 좀 매도를 한번 해주시는 전략 부분, 그 부분을
좀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손실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 커피 한 잔님께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웹툰 관련된 종목인 Y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Y랩이 8,25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요. 한 10개월 전쯤에 사셨다고 합니다. 이제 추세 전환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 종목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까요? 좀 이것도 1등주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시세들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있고 그렇지 않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죠. 시세가 낮다가 네. 한시 기준으로 이렇게 밀렸거든요. 이 종목은 우리 뭐 네이버 웹툰의 상장, 그 다음에 한참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뭐 DNC 미디어라든지 이쪽이 그 IP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IP 중심으로 수익을 이렇게 확보를 할 때 그때 같이 강했다가 이렇게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모멘텀을 안고 다음 주에 만약에 시세가 한 번 더 난다라고 하면 뭐 비슷하게 한 고가를 필히 넘겨줘야 돼요. 오늘 고가 같은 경우를 넘겨준다라고 하면 한번 여기에서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대응 부분. 네, 그걸 열어두고요. 자,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을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준을 잡는 방법 같은 경우 거래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우선은 이게 한 500만 주 정도 거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 시가 같은 경우를 기준가로 잡으시고요.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발생한 가격대 시가 같은 경우를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위험 관리가 필요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 시가를 깨는 가격이 의미하는 거는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이제 다 손절로 되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매도를 부르게 되거든요. 네. 먼저 파는 사람이 그래도 손실이 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 가격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웹툰 관련된 종목 중에서 Y랩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웹툰 관련된 종목들 반등이 나올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이성웅 이사의 초이스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한항공과 SOL로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슈로 이 2가지 종목을 들고 오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유가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유가 흐름은 좀 어떤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지 중동발 리스크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유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시장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구간의 유가의 흐름과 함께 어떤 초이스를 해주셨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유가가 우선 어제 2% 이상 하락했죠. 네. 이 흐름이 우리가 경기의 불안정성을 안고 밀렸다라고 하면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뭐 반응을 하지 않을 거고 저도 뭐 초이스라든지 비초이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급 쪽에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가 원래는 우리는 100불의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맞추겠다. 예,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추후에 감산, 뭐 증산 이런 여부를 단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얘기를 한 거는 우리 12월 1일부터 증산하겠다라고 네.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미국의 물가 같은 경우가 안정화가 될 수 있겠구나. 유가가 떨어질 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시장의 긍정이에요. 이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원래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때 유가 기준 한 60불대를 깨면 이 경기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라는 하나의 그 핵심 가격대였는데 뭐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희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증산을 하는 그 공급과 수요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유가 하락 같은 경우가 나타날 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사업들,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수익의 개선이기 때문에 네. 저의 오늘 초이스 종목은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그런데 중간에 네. 이사님께서 지금 유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유가가 좀 궁금한 게 사우디에서 우선은 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100달러 목표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궁금한 초이스는 중국에서 또 네. 경기 부양책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수요를 늘리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유가를 결정할 때 이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그 공급 방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지 가장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 팩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경기란 변수를 놓고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 같은 경우는 수요를 진작하게 됩니다. 수요를 진작하게 되다 보니까 긍정이겠죠. 긍정. 그다음에 그 유가에 대해서 원유의 공급을 늘린다라는 거는 물가에 대해서는 네.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긍정으로 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선 공급에 대한 부분이 유가를 떨어지게 하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중에서 실적이 이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쪽을 찾아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라는 변수는 두 가지 다 긍정이니까요. 중국의 수요도 만약에 여기에서 나타나면 경기에 대한 부분은 긍정. 네. 그다음에 뭐 수요가 대폭발해서 유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공급 조절을 해주는 것도 긍정. 예. 근데 뭐 두 가지다. 이 공급 조절로 인해서 유가 떨어지는 부분은 확실한데 네. 중국은 경기 부양을 단행하기는 했어요. 지준율 명목으로 단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네. 소비가 진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아직 나타난 건 그쵸.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가깝게 이 중국의 수요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가깝게 보는 게 이 유가 하락 수요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WTI 국제 유가가 간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이 유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한항공으로 초이스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인 SOL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당연히 조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SOL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주가는 밀려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유가가 하락이 나타나면 정제 마진이란 게 떨어지게 돼요. 네. 그 정제 마진 중에서 싱가포르 정제 마진 기준이 우리나라 그 정유업체들한테는 하나의 그 마진이 발생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되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면 정제 마진이 하락하게 되다 보니까 정유업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유가가 한없이 빠지지는 않겠죠. 빠지다가 한 60불 수준? 정말 많이 빠지면 그 정도 수준이겠고, 그 구간에서는 더 이상 막 사우디 입장에서도 증산을 막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캐면 캘수록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유가 하락세 같은 경우는 정유업체의 실적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할 때 유가 하락 말미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발상에 전환을 해서 실적이 찍히는 건 부정적일 텐데 더 이상 유가가 하락을 하지 않을 테니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딱 이렇게 좀 저점이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랑 말미에 접근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오늘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유가 하락 시에는 비초이스 종목으로 SOL 짚어주셨고요. 오늘 장 그러면 초이스 종목은 대한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항공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대한항공은 유가가 이 가격이 원가의 30%를 차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30%만큼의 순이익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절감이 되니. 그래서 유가 하락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지금 원화 강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자금을 통해서 원유를 이렇게 사오는데 그때 이제 달러와 관련된 부분, 원화 가치가 더 강하면 대한항공에게는 유리하다 보니까
환율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거기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단발성 하락이라고 하면 이 하락을 통해서 초이스는 저는 정유주를 했겠죠. 비초이스는 항공 쪽으로 했고 네. 왜냐하면 유가는 다시 돌아갈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증산이란 점을 보면 증산의 시작이라는 점을 보면 유가는 여기에서 좀 서서히 더 하락할 수 있는 네. 초입 구간에 있기에 오늘 유가 통해서 원가가 절감되는 항공주인 대한항공을 초이스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이사님께서 지금 유가의 공급 차원으로 봤을 때 서서히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보통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나서는 몇 년 정도 이게 유가가 보통 하락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게 딱 연도 주기로 보기보다 네.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갔을 때는 이게 하락이 멈춰요. 예, 그 가격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산유국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증산을 했을 때 손해가 보는 안 나야 가격대가 되는, 네.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증산 규모를 조절하게 돼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 주기로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유가 레벨로 갔을 때는 더 이상 유가는 좀 안 빠지는 거죠. 수요 공급으로는. 근데 그때 가격 뭐 한 60불 갔는데 네. 갑자기 50불로 밀린다. 그러면 이거는 수요 공급적인 측면보다 경기에 무슨 이슈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가격대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이 대한항공인데요. 저희 애청자 분 중에 한 분인 절파고 TV님께서 바로 대한항공을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평단가가 35,500원이시고 비중은 다행히 5%신데 27,000원에서 한 28,000원까지는 바라보고 계시대요. 그 이유가 코로나 내내 들고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기다림의 시간도 길었고 지금 손실도 크다 보니까 지금은 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은 보유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네. 코로나 때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게 여객은 다 빠졌는데 화물 같은 경우가 그 이쪽 항공 쪽으로 집중이 네.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특이한 이런저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러다가 주가는 다시 2만 원대 초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여행객 같은 경우에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항공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환율, 아까 말씀드린 유가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우호적이니까 지금은 한번 기다려보는 상황임을 종목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35,500원 평단가인데요.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3,500원 정도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라고 하면 네. 뭐 어느 정도 반등 났을 때 이거를 뭐 차트 통해서 뭐 손절을 해야 되고 그런 점보다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네. 올해 뭐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딱 2024, 2025, 2026 그게 균등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비슷한 여객수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 2조 정도. 그런데 시가총액은 10조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30% 정도 상승 여력이 실적으로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대입해 보면 한 29,000원 정도. 예. 그래서 지금 대응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추가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비중이 한 20%다라고 하면 추가로 한 20%를 사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한 26,000원, 네, 26,000원 요렇게 낮아지게 되죠. 네. 네. 그렇게 해 봄직한 가격대입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목표가로 29,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평단가가 35,500원에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한 26,000원 수준으로 낮춰보는 것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대한항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 질문 받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에서 손실이 큰 종목 위주로도 저희가 봐드리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는 모모 호랑내비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살펴보도록 할 텐데 15만 9천 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이 주식 언제쯤 벼뜰까요?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수가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롯데케미칼 11%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 꽉 채워서 거래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한동안 계속 밀려 내려왔는데 중국 측에서 이제 부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시클리컬 쪽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석유와 관련해서 레포트들도 긍정적으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 단가. 그렇죠. 이게 화학주 갖고 계신 분들이 매수했다가 한참 종목이 언젠가 이 회복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는 되고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어느 시점 매수가 부근이 올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텐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던지 생각을 해볼 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 그러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보면은 원재료를 갖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 원재료를 싸게 갖고 오고 제품 같은 경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서 이거를 비싸게 팔면 돼요. 또는 비싸게 못 판다 하면 많은 양을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제품을 사갈 수 있을 만한 매수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많이 쓰이는 쪽이 중국 쪽이에요. 중국 쪽. 그러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가동시설 같은 경우가 롯데케미칼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비를 위해서 공장이 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종목 같은 경우가 한 번씩 반등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의 이슈는 단기, 수요 회복이 돼야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본 시세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우선은 써요. 지준율과 그다음에 소비 쿠폰 발행을 해서. 그런데 수요 회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종목 반등은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 우리의 주도로 강하게 갖고 가기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수요가 아직 회복을 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마 다음 주가 단기로는 주가가 좀 고점됐다가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9월 9일 저점처럼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 30일 이후에 중국 긴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휴가 끝나면 또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 소비 쿠폰 발행을 했는데 이번에 뭐 이 연휴 때 역대급으로 소비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뭐 경기 부양 관련해서 우리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2% 부족하죠. 워낙 지수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정책으로 지금 올라온 건데 어떤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언제가 화학주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10만 원에서 막 13만 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냐라고 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 같은 경우가 진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어떤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서 뭐 LFP를 탑재한 ESS보다 우리나라의 그 하이니켈을 탑재한 ESS 단가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게 되는 이유가 관세 측면이거든요. 이게 해소가 돼야지 진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수요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대감 정도의 반등. 그러면 다음 주에 지금 뭐 대량 거래가 오늘 수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세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만드는 흐름이 나타난 건데 여기에서 매수가 부근 올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생각하지 말고 주식이 움직이는 과정 안에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 변수들을 생각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뭐 손절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뭐 손실 이 정도 그래서 매도 그런 것보다 어떤 변수가 또 나타났을 때 손절을 하냐라고 하면 그냥 가깝게 이제 소비 지표,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가 발표됐는데 중국에서 데이터가 안 올라올 때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표를 확인하고 가는 단계고요.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딱 정하기보다 손절에 대한 좀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국 부양에 대한 이야기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미중 무역 전쟁 이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기대감은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을 굳게 다잡아 가는 게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 카누카 호호님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도 받아가고 있고 또 물류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 이슈로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주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해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5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완전히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꽤나 실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보내주셨는데 2,135원이면 평단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수익을 보고 싶으셔서 비중도 어느 정도 실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뭐 한번 접근해 봄직은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해운주들을 볼 때 지금 두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벌크선 운임 지수 하나 그래서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보고 상해 운임 지수 쪽으로 나눠서 대표적으로 HMM을 보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해운의 업황이 괜찮으면 이렇게 주가 같은 경우가 올라올 수 있어요. 타이밍은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세도 날 수 있음을 좀 열어둡니다. 열어두는데 주가가 올라온 탄력도 같은 경우가 페노션이 조금 더 강했죠. 그다음에 우리 비슷했네요. 비슷했고 만약에 중국 관련해서 경기 부양을 생각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화학주를 찍었어야 돼요. 화학주. 네. 그래서 뭐 다음번에 중국 경기 부양 관련해서 좀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화학주를 찍어 사시면 되고요. 단가도 괜찮고 비중도 괜찮으셔서 다음 주에 한번 보죠. 네, 다음 주에 시세 뭐 가지고 계신 단가 이상으로는 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홀딩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효과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다음 주까지 우선은 홀딩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잡으면 좋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질문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이신데 권민정님의 종목 세트레가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35원 비중은 7%고요. 포기 상태로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상당히 요새 꽤나 밀렸네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저는 아예 집중을 못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요. 이쯤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네, 한번 도전해보는 거고. 네. 근데 하나 걸리는 게 7%라도 액수가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볼륨을 크게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깝게 뭐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요 종목 같은 경우 3만 원 초반대 뭐 요런 가격대 9월 13일 뭐 요 부근의 가격대에 다시 하락한다라고 하면 7%인데 액수가 크면 나머지 93% 주식을 100%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면 이 종목이 포트 중에 계좌 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30% 정도까지도 늘려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불편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요런 9월 10일경의 가격대 그 정도로 조정이 나타나면 비중은 늘려서 단가를 낮추시는 대응 부분 충분히 이런 종목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실적이 뭐 나락으로 가서
주가가 막 빠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약간 프로젝트가 원래는 미국과 함께 달에 가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됐어요. 예, 그럼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권민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찬성 의견이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그건 돼봐야 알고요. 예, 한번 돼봐야 아는데 추가 매수에서는 충분히 저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 수준은 확보가 돼 있어요. 이제 증설했고 그만큼 수준은 언제나 확보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지금은 손실이지만 수익권으로 확실히 빠져나오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햇살님의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컨택솔이고요. 14,752원에 8% 들고 계십니다.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힘들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오늘도 좀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꽤나 밀림이 크고요. 4월달 정도에 11,000원대 지금 차트상으로 보이는 화면에 나간 것도 11,000원대가 고가인데 작년으로 넘어가도 15,000원 부근이고요. 지금 평단가가 그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거를 여기에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게 위에서 사셨다 보니까요. 지금 생각할 건 만약에 반등 나서 한 8,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런 종목은 좀 우선 매도를 해 주시는 게 나아요. 네, 가격에 대해서 높은 측면.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좋을 때 거기에 기대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요. 지금은 조금 뭐 불편함이 있습니다. 8,000원대 정도 왔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심.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또 드릴게요. 네, 마이크론 컨택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8,000원 정도에 도달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때 도달이 나왔을 때 저희 이사님께서 보통 목요일에 오시죠. 네, 목요일에 오시고 요새는 목요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신데 그때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에서 환희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고요. 경영권 분쟁 관련된 키워드 들고 있는 종목들 오늘 대다수가 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 세무조사가 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대주주 간의 내부 거래 의혹을 정조준하겠다라는 이슈로 오늘 크게 밀림세가 나왔는데 지금 평단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만 1,500원에 들고 계시고 10% 비중 들고 계신데 오늘 진짜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오면 나쁜 얘기 나올까 봐 걱정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뭐 그런 세무조사 같은 경우가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쵸. 뭐 고강도 조사라고 하면 뭔가 여지를 잡아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요. 생각할 점은 이 종목 30만 원 이하 때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세요. 어차피 제약 바이오가 약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뭐 세무조사 이런 게 빌미가 되기는 했는데 기업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훈풍이 불어올 때 이 종목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꼈을 때 주가가 30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보시고요.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용선제이님의 종목 한일사료 살펴보도록 할 텐데 5,300원의 비중이 10% 들고 계십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물류 차질에 대한 이슈로 좀 영향을 받으면서 역시나 요새 강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길래 뭐 전쟁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물류 쪽이랑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여기도 뭐 물류 관련 이슈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한번 근데 그게 이사님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이 종목도 조금 단가에 대해서가 좀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추세가 이런 식으로 깨질 때는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반등 나와서 이런 종목 한 4,000원대 후반 정도 올라올 때는
매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개별 종목 접근할 때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네. 손절에 대한 구간들, 그걸 생각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4,000원대에서는 손절을 좀 감안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올라가는 이슈가 미국에서 물류 차질에 대한 이슈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사료주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4,000원 구간 윗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체크가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관님의 종목이고요. HB 테크놀로지 2,68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들어가셔서 지금 수익권이신데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아니시죠. 단기로 3,2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딱 중간 정도 가격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LED 쪽 관련해서 이 종목이 좀 부각이 되는데 LCD 쪽 네. LG 디스플레이에서 구조조정 들어가고 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종목은 올라올지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주식에 끼가 있다 보니까 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럼 HB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3,200원까지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OLED 관련된 종목들 요새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HB 테크놀로지까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새아이의 아빠님의 종목으로 마지막 장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계속해서 LS라던가 셀바스 AI, GI 이노베이션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윙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15% 54,400원. 어제 반도체 훈풍으로 인해서 밝은 미래를 봤는데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고가 됐습니다. 손절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지금 두 가지 다 아닌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렇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을 때 그 종목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뭔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은 단가까지 가시려고 하면 50%가 올라야 되고 시가총액 2조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년 예상 실적이 2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2천억 원 같은 경우는 지금 HBM 검사 장비 쪽에 국산화가 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통과되면 그때 추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인 상황이고요. 손절도 추가 매수도 둘 다 안 하시고 우선 보유를 하시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테크윈까지 마지막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웅 이사님께서 정말 많은 종목들 최대한 많은 시간 좀 할애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주 전략 한번 제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의 마지막 주 지났고요. 이제 월요일 하루 딱 남겨두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9월과 10월이 맞붙어 있는 달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전략은 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GDP를 확인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미국 경제 지표는 경착륙을 의미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여전히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둡니다. 일본 선거 같은 경우 좀 아쉽기는 했지만 시장 방향이 엔화가 한 140엔을 강하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전히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의 GDP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늘도 역시나 웅 이사님과 함께 목요일, 금요일 함께 봤습니다. 어제도 다양한 종목들, 오늘도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진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채팅창에도 LS, 셀바스, AI, GI 이노베이션까지 모든 종목들을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들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미스터 진단에서 꼼꼼하게 또 진단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상담 창구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